동상이몽하는 중국과 북한이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중국과 북한은 혈맹이 아니냐? 여러분, 혈맹인데 이상한 혈맹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혈맹이요. 김정은이 정말 이 시진핑의 축전을 보내면서도 그 안팎의 대내외 원수들로부터 철저히 그 사회주의 노선을 지키고 있는 시진핑 동지에게 뭐라고 했죠? 아주 열렬한 지지를 보낸다. 100배, 1000배의 지지를 보낸다는 이런 축전을 보내고 항상 압록강물이 영원하듯이 우리 영원하다. 우리는 정말 혈맹이다. 함께 싸워온 불바다 속에서 피바다 속에서 함께 싸워온 전우이고 혈맹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피바다 불바다 속이라는 건 바로 김정은이 이야기하는 것은 6.25 전쟁도 있지만 항일 빨치산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항일 연군 팔로군과 신사군이 있을 때 그러니까 항일 연군의 김일성이 거기에 소속된 한 개 부대였기 때문에 중국군의 한 개 부대였던 것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동만에 있던 즉 동북에 있던 항일 연군 육사 사령을 했던 것이 바로 김일성입니다. 이건 중국 자료에도 나오고 일본군 자료에도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40년에 소련으로 망명을 했죠. 자기 부대 몇 명을 데리고 소련으로 가서 소련의 한 개 대대를 조직했죠. 왜냐하면 일본이 소련 불군 군대가 일본하고 선전포고를 하면서 우리 한반도로 진격할 때, 우리 대한민국으로 진격할 때 그때 조선인 부대가 필요했기 때문에 통역도 알고 지리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김일성 부대를 조선인 대대로 만들어서 참전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건 나중에 더 말씀드리고 이런 전후에 항일 빨치산과 6.25 전쟁 때 함께 전쟁의 불길 속에서 피바다 속에서 다져온 전우이고 혈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밖에 없는 즉 중국도 군사동맹을 맺고 원조를 맺은 군사동맹을 맺은 나라는 지구상을 아무리 뒤져봐도 이 북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듯이 중국도 북한과 군사동맹을 맺은 유일한 국가입니다. 북한이죠. 그런데 이렇게 겉으로는 상당히 친한 것 같은데 속으로 들어가 보면 실제 그렇게 가까운 것만 같지 않습니다. 위에서 꼭대기 최고 지도자들끼리 외교부 당국자들끼리는 서로 혈맹 만세라고 하면서 조중 혈맹 만세, 중저 혈맹 만세. 이 왕이 외교부장이 이용남 중국 대사를 중국 주재 북한 대사를 떠이타이라는 국빈관에 데려다 연회를 차려주고 했던 사진 다 실린 것 여러분들 보셨죠? 이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실제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외교부 직원이라든가, 외교관이라든가, 무역일꾼들이라든가, 실제 업무를 보는 이 과정에서는 상당히 껄끄럽다고 합니다. 특히 압박과 감시가 대단히 심하다고 합니다. 제가 그 실례는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 정부, 통일부겠죠. 통일부죠. 이제 북한과 연계되는 기관은 통일부이기 때문에 이 통일부나 그리고 국정원, 여기서 직접 나가서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민간단체를 내세워서 북한과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는 직접 안 되니까 중국 내에 있는 조선족 회사라든가 아니면 중국 회사를 통해서 북한 사람들과 접촉을 하는데 이것을 지금 중국 안전부가 엄청 감시할 뿐만 아니라 중국 회사가 여기에 개입을 하게 되면 안전부에 체포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이 중국 회사와 연계하거나 조선족도 중국 사람이기 때문에 조선족과 연계를 해서 북한과 만나는 것을 가장 경계하고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아니 꼭대기에서 혈맹인데 우리 한국 정부나 아니면 우리 한국 어떤 기관이나 아니면 한국 민간단체가 북한과 만나서 뭘 도움을 좀 주려고 하는데 그걸 직접 만나지 못하니까 중국에 있는 중국 회사나 조선족 회사들과 연결해서 그 사람들의 안내로 북한 사람을 만나고 하는 이렇게 삼각동맹으로 만나고 있는데 이 중국 사람들, 즉 중국 회사들을 연결시켜주는 북한을 연결시켜주는 중국 회사들을 체포하고 감시하고 체포할 뿐만 아니라 형벌까지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감시하고 끌려가서 조사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한국 정부나 아니면 한국의 우리 민간단체가 중국 회사와 중국 회사가 지금은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국에서 온 소식입니다.
조선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은 항상 조선족들과 긴밀히 연계를 가지고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감시를 받고 압박을 받는다고 합니다. 북한 회사가 아니라 바로 조선족 회사들이 북한과 연계되고 한국과 연계되는 것을 중국 정부가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북한 대표부나 또 무역 일꾼이 우리 한국에서 나온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만나는 것도 북한은 상당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가운데 누구를 내세워서 하는데 그 내세운 사람이 중국 회사나 아니면 조선족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들이 다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안전부에 감시를 받고 체포당하고 있고 벌금까지 내고 있는 사실이 지금까지도 일어나고 있다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혈맹인데 그러면 우리 한국 정부나 우리 민간단체가 중국 회사를 통해서 북한을 도와주게끔 더 도와주고 방조해주고 잘한다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철저히 감시하고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왜 하지 못하게 하냐?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바로 우리 한국 민간단체나 우리 한국 정부가 중국 정부를 통해서 북한을 움직이게끔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중국에서 온 북한과 중국에서 온 소식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자기네가 직접 북한을 조종하고 자기네가 물자를 줘 자기네 정부나 기관에서 이렇게 지원하게끔 하려고 하지 한국 정부가 직접 북한을 중국을 통해서 연계하거나 지원을 하거나 하는 것을 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이나 민간단체가 우리 한국 정부나 우리 민간단체들이 즉 대북 민간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백 개가 됩니다. 저도 그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 수백 개 되는 업체들을 통일부가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수백 개 되는 업체들이 중국에 나가서 중국 회사나 조선족 회사들을 통해서 북한에 뭔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걸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북한이라는 나라는 중국에서 종속되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 정부나 민간단체가 북한을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죠. 그렇다고 우리가 군사분 계선을 통하거나 판문점을 통해서는 결코 물자도 들어가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을 경유해서 지금까지 일부 물자 외에는 정주영 회장이 소 1000마리를 가지고 북한에 가는 것 이런 것들을 쇼라고 해야 되죠. 보여주기식 이런 것 외에는 대체로 물자 들어가게 된다면 중국에서 콩기름, 설탕, 쌀이나 옥수를 사서 북한에 지원하는 방식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중국 정부를 통해서만 하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 중국의 의도라고 합니다. 결국 북한을 자기들에게 종속시키고 물자 하나 들어가는 것도 오직 중국 정부를 통해서 줘야만이 자기들의 정부가 생색을 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북한을 길들일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혈맹입니까, 여러분? 이게 혈맹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위에서는 혈맹같이 조중혈맹, 중저혈맹, 만세를 부르지만 실제 아래 일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북한에서 중국에서 온 소식입니다. 또한 이번에 또 하나 희한한 것은 이번에 중국에서 어느 정도의 물자를 아직은 들어가지 못했지만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백신이나 방역 물자를 지원해 주겠다는 것은 여러 번 거절했지만 생필품이나 식량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도 거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일거에 북한에서 받지 않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사가겠다고 한 것입니다. 중국에서 거저주는 것 받지 않고 차라리 우리가 사가겠다.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중국에서 주는 것도 받지 않겠다는 자존심 하나는 아직도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은 공개할 수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못하지만 실제 북한에 중국에 나와 있는 많은 무역 대표들이 중국 제품을 사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동남아, 태국이나 캄보자 그리고 라오스와 같은 곳에서 그러니까 설탕을 완전히 가공한 설탕이 아닌 한 절반 정도 가공한 그 원액
설탕 원액을 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산이 아니라 태국산, 동남아시아산을 북한이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가격도 중국 거보다 싼 데 원인이 있지만 직접적으로 중국에 매이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북한이 지금 국경 장벽을 왜 쌓겠습니까? 국경 장벽을 쌓는 것은 밀수나 밀매, 북한 사람들이 탈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쌓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장벽을 쌓는다고 해서 밀수 밀매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결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의 물자가 풀리고 식량이 풀리지 않는 한, 생필품이 옷 상점에 장마당에 쌓이지 않는 한 결코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밀수업자 브로커들과 같이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당분간 당국의 검열이 무서워서 못하더라도 또 검열이 지나가면 또다시 하는 것이 지금까지 반복되어 온 행태입니다.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그 핑계를 대고, 즉 밀수 밀매 탈북을 막는다는 핑계를 대고 콘크리트 장벽을 쌓을까요? 바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북한 내부에서 온 소식입니다. 저는 그것도 전기 철조망이나 전기를 고압선을 가설하는 것보다 오히려 콘크리트 장벽을 쌓는 것도 중국을 견제하는 한 방법으로서 상당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탈북을 그걸 한다고 탈북 못 막는 건 아니고 돈만 주면 지금도 얼마든지 탈북을 하고 얼마든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중국을 거쳐서 별로 오지 않습니다. 다 배를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탈북을 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경계가 강화돼서 그렇지, 또 이 정부가 탈북에 온 사람도 밧줄로 꽁꽁 묶어서 북한에서 보내온 자료, 즉 16명의 사람을 죽이고 간 살인마라는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두 청년을 꽁꽁 묶어서 눈까지 싸매고 조사도 하지 않고 단 하루 만에 북한으로 보내버린 이 정부입니다. 누가 이 정부를 믿고 여기 오겠습니까? 지금 저도 사실 여기로 오겠다고 한다면 오지 말라고 말릴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 정부에서는 북한 사람이든 아니면 북한에 있는 사람이든 해외에 나와 있는 사람도 지금은 오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혈맹인 두 나라가 서로 동상이몽하는 관계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 증거로 지금 북한이 압록강에 콘크리트 장벽을 쌓고 있다는 말씀과, 그리고 북한에서 직접 일을 하는 실무자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